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AI의 10주차입니다. 저는 강원대학교 AI 소프트웨어 학과 이두호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할 수업이 이제 거의 마지막 주차입니다. 10주차고요. 오늘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학습할 내용은 K 근접 이웃이라는 어떤 좀 새로운 그 기계학습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가 봤던 거는 이제 저랑 같이 했던 거는 이제 선형 회귀 분석 아니면은 뭐 다항 회귀 분석, 로지스틱 회귀 분석, 그러니까 회귀 분석 모형을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을 했던 건데 이번에는 조금 좀 다른 방법론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주차 인공지능에 의해 학습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K 근접 이웃이 뭐냐에 대해서 한번 보겠고요. 두 번째는 이 K 근접 이웃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어떻게 분류 예측과 수치 예측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저랑 엑셀 실습을 통해서 같이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 목표는 K 근접 이웃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범주 예측, 즉 분류 문제죠. 범주 예측과 그다음에 수치 예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 데이터로부터 별도의 학습 모형을 생성하지는 않고요. 그 근방에 있는 데이터, 근접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수치 예측과 분류 문제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로 이제 학습 목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이때까지 이제 우리가 선형 회귀 모델 아니면 뭐 다항 회귀 모델, 그 다음에 로지스틱 회귀 모델은 어떤 모델 기반의 학습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까지 6주차부터 6주차, 7주차, 그 다음에 9주차 내용들은 이런 회귀 분석, 리그레션 모델을 가지고 실제로 학습 모형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예, 또 다른 이제 모델 기반 학습 방법론으로는 뉴럴 네트워크,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신경망, 신경망이고요. 이 신경망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 이제 한 번씩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죠? 뭐 딥 뉴럴 네트워크, 뭐 또는 순환 신경망,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그 다음에 합성고 신경망, 그 다음에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이런 뉴럴 네트워크에서도 어떤 그 모델을 기반으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 뉴럴 네트워크 모델, 신경망 모델은 아마 다음 주차부터 여러분들 최연수 교수님이랑 같이 한번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 기반 학습 모형으로 유명한 게 바로 이제 디시전 트리, 의사결정 나무 모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뭐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동물이 4개밖에 없다. 뭐 펭귄, 곰, 매, 돌고래 이렇게밖에 없는데 이렇게 어떤 나무 형식으로 이렇게 가지치기를 막 하는 이러한 경우, 이런 걸 우리가 트리라고 했는데, 이러한 디시전 트리를 가지고 우리가 범주 예측, 즉 분류 문제도 수행할 수도 있고 또는 수치 예측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랜덤 포레스트라는 모형으로 그래서 이 디시전 트리가 많으면 이제 우리가 숲이라고 하죠. 그래서 디시전 트리에서 조금 확장된 모델로서 랜덤 포레스트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델, 즉 나무가 많다는 얘기예요. 나무가 많은 나무를 생성하고 그 나무 숲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 분류 예측 및 수치 예측을 수행하겠다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가 봤던 학습, 그 기계학습 방법들은 뭐냐면은 이 모델, 즉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봤던 학습 모형을 기반으로 해서, 즉 데이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별량 데이터로부터 학습 모델이라는 거를 만들어요. 그 학습 모델을 통해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습 모델을 우리 이렇게 잡았죠. y는 fx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x는 입력 변수들, 그 다음에 y는 출력 변수인데, 이러한 학습 모델을 통해서 만약에 미래에 x값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은 저 학습 모형 y는 fx를 통해서 여기에다가 집어넣죠. 여기 집어넣으면은 저 fx를 통해서 어떤 y 값, 즉 예측값 y hat 값이 나오죠. 그렇죠? y hat 값이 나오는데 요거를 우리가 뭐다? 예측 값으로 정하겠다. 즉 요 학습 모델 fx를
예측의 도구로 사용을 이때까지 한 겁니다. 예측의 도구로서 우리는 학습 모델 y는 fx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뭐냐면 K 근접 이웃, 여기 나왔다시피 K nearest neighbor라고 하고요. 그냥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K개의 근접한 네이버, 이웃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줄여서 KNN 방법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KNN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인스턴스 기반 학습이라고 합니다. 인스턴스 기반 학습. 무슨 얘기냐? 앞에서 봤듯이 모델 기반 학습은 모델이 있어야 돼요. 학습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인스턴스 기반 학습은 그게 아니라 별도의 어떤 학습 모델 y는 fx, 즉 y는 fx라는 거, 학습 모델은 방금 아까 봤듯이 y는 fx라고 했죠. 이 y는 fx를 생성하지 않고 만들지 않고 그 새로운 데이터의 근접 데이터를 이용해서 수치 예측 및 또는 분류 예측을 수행하는 방법을 우리는 인스턴스 기반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밑에 그림에 나왔듯이 어떤 새로운 데이터가 있으면, 새로운 X 데이터가 입력 변수들이 있으면 이 데이터에 근접해 있는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출력 변수 Y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저런 식으로 할 수 있지? 하는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근접 이웃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접 이웃은 말 그대로 어떤 그 점에서부터 가까운 점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one nearest neighbor는 뭐냐면은 가까운 이웃 한 개를 찾는 거예요. 가까운 이웃 한 개. 잘 보겠습니다. 현재 점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즉 9개의 관측치가 있어요. 9개가 관측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점은 1번, 얘도 1번, 얘도 1번, 그 다음에 얘도 1번으로 지금 분류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은 현재 보시면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입니다. 그래서 총 9개의 관측치 중에서 1번으로 분류가 되는 거는 총 4개의 관측치가 있고 그 다음에 2번 초록색으로 분류되는 점은 총 5개의 관측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새로운 점이 여기에 있다고 쳐봅시다. 요 점이 새로운 점이에요. 요 지금 빨간색 점, 요 점이 도대체 쟤는 주황색 1번이냐 아니면은 초록색 2번이냐 그거를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즉 분류를 하고 싶다는 얘기죠. 1번으로 분류를 할 거냐 2번으로 분류를 할 거냐 우리가 한번 보는 건데 근데 one nearest neighbor는 뭐냐면은 즉 요 새로운 점을 중심으로 원을 그립니다. 저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회색 원이 그려지죠. 그래서 저 빨간색 점을 중심으로 원을 그려 나가는데 가장 가깝게 걸쳐지는 게 바로 요거죠. 그렇죠? 요게 바로 새로운 점, 요 새로운 빨간색 점과 제일 가까운 애가 바로 요겁니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one nearest neighbor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찾는 거죠. 가장 가까운 이웃 하나만 찾는 겁니다. 만약에 3 nearest neighbor다. 3 nearest neighbor. 그러면 가장 가까운 이웃 몇 개를 찾는다? 3개를 찾는다예요. 그래서 새로운 점이 여기에 찍혔다. 새로운 점이 여기에 찍혔으면은 마찬가지로 저 빨간색 새로운 점을 중심으로 해서 원을 그려 나가요. 회색 원이 그려지죠.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이웃 3개가 포함될 수 있는 원을 딱 이렇게 만들면은 지금 요 점이 포함이 딱 되기 때문에 저게 바로 3 nearest neighbor다 라고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접 이웃이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관측지, new라는 새로운 관측지에서 가까운 점이 몇 개냐, 3 nearest neighbor면은 3개를 찾는 거고, 1 nearest neighbor면은 하나를 찾는 거고, 그 다음에 K면은 K개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를 근접 이웃, 즉 요 점, 빨간색 점의 근접 이웃이라고 명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류 예측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K를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the number of nearest neighbor, 즉 K 근접 이웃, 그 근접 이웃의 개수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새로운 점이 요게 찍혔다고 쳐봅시다. 요 new라는 새로운 점이 있죠. 요 새로운 점이 있으면 만약에 K가 1이다. K가 1이면 요 빨간색 점하고 가장 가까운 점이 여러분들 눈으로 보더라도 무슨 점이 제일 가깝죠? 여기 뒤에 숨겨져 있지만 요 주황색, 요 주황색 요 점이랑 가깝죠, 그쵸? 그러면은, 얘 빨간색 새로운 점은 뭐라고 분류를 한다? 오렌지 색깔이구나. 제일 가까운 애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K가 3이다. 3이면은 뭐예요? 새로운 점. 예. 요 New라는 새로운 점에 가장 가까운 이웃 3개를 찾아내면 요거죠, 그쵸? 요거 하나, 둘, 3개인데, 요 3개 중에서 다수결 투표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초록색은 2개, 그 다음에 오렌지색은 1개니까 여러분들 요 새로운 점은 무슨 색깔이다라고 예측을 해야 될까요? 초록 색깔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즉 뭐냐면은 KNN 방법은 뭐냐면은 간단해요. 어떤 새로운 점이 있을 텐데 예측을 하고 싶어요. 요 새로운 점이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 새로운 점에 대해서 K를 정합니다. K가 1이면 1개를 정하고 K가 3이면 3개를 정하는데 이 새로운 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관측치 몇 개를 정하느냐 K개를 정하고요. 그 K개의 데이터로부터 뭐예요? 다수결 투표를 시행을 하는 거예요. 다수결 굉장히 민주적이죠. 여러분들 굉장히 민주적인 방법으로 다수결 투표를 시행을 해서 그 다수결 투표의 결과를 뭐예요? 새로운 관측치 new라는 새로운 관측치의 어떤 y값 출력 변수 값으로 정하는 것이 바로 KNN 방법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보겠습니다. 그러면 KNN 알고리즘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다별량 데이터가 있습니다. 총 몇 개의 관측치가 있냐면은 6개의 관측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력 변수가 첫 번째 x1, 그 다음 x2가 입력 변수고요. 출력 변수는 요게 클래스라고 썼지만 요걸 y라고 할게요. 요게 바로 출력 변수입니다. 출력 변수고요. 그 다음에 이 y 값이 가지는 값은 뭐예요? 1 아니면 뭐예요? 2 값을 가집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별량 데이터가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그러면 6개의 관측치를 우리가 각각의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을 어떻게 해요? 좌표 평면상에 점을 찍을 수가 있죠. 가로축은 x1축, 세로축은 x2축이라고 해서 1번 점은 어디에 찍히고 그거를 1번이라고 마킹을 하고 예를 들어서 4번 점은 x1은 1, 그 다음에 x2는 1 그러면은 x1축, x2축 좌표 평면상에 점을 찍을 수 있고 그 점은 2라고 이렇게 마킹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새로운 점이 예를 들어서 x1이 3이고 x2가 2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얘는 도대체 클래스가 뭐냐? 1번이냐 또는 2번이냐? 1번으로 분류를 해야 되냐? 2번으로 분류를 해야 되냐? 그게 지금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림상으로 그려보면 가로축이 x1축이고 세로축이 x2라는 축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3하고 2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새로운 점, 여기가 3이고요. 그 다음에 2인데요. 요 새로운 빨간 점, 요 점이 도대체 1번으로 예측이 돼야 되냐? 1번 클래스 1로 예측을 해야 되냐? 아니면은 클래스 2로 예측을 해야 되냐? 지금 그게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요 새로운 점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저 새로운 점으로부터 6개의 관측치에 대한 거리를 다 계산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근접 이웃이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거리 새로운 요 3,2라는 점에서 각각의 거리를 다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요 새로운 점하고 1번 관측치하고의 거리를 구해야 돼요. 그 거리가 얼마냐면 1.5입니다. 근데 거리를 구하는 방식은 간단해요.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서 거리를 구하는 방식은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식을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번 점이 x1이 3이고요. 그 다음에 3.5죠. 여기 보시면은 1번 점의 x1은 3이고요. x2는 3.5인데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점의 x1 좌표는 3이고요. x1은 3이고 x2는 얼마죠? 2죠. 3,2가 되겠네요. 3,2. 두 개의 점, 요 사이에 뭐를 구해야 된다? 거리를 구해야 된다. 거리. 직선거리예요. 직선거리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직선거리 어떻게 구하죠? 아마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다 배우셨겠죠. 그렇죠? 같은 걸 빼서 그래서 같은 3 빼기 3 해서 제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더하기 얼마? 3.5에서 빼기 2를 또 제곱을 해줘서 루트를 씌워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 거리가 여러분들 대충 계산을 해봐도 얼마죠? 1.5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1.5의 제곱에 루트를 씌우는 거니까 1.5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새로운 점하고 1번 관측치 사이의 거리는 얼마? 1.5 이렇게 딱 나옵니다. 직선거리를 보시면 됩니다. 직선거리. 그 다음에 그러면 그 6개의 점에 대해서 거리를 일단 다 구해보란 얘기죠. 거리를 다 구해볼게요. 그래서 새로운 점과 2번 점의 거리는 얼마? 3.16. 그 다음에 새로운 점과 3번 점의 거리는 2.69 해서 총 6개의 거리를 다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거리를 다 구했으니까 우리가 K를 일단 정해야 돼요. K를 잘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K가 3이다. K가 3인 경우에는 새로운 점, 요 3,2가 새로운 점이죠. New라고 쓸게요. New, 이 새로운 점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관측치 3개를 골라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새로운 점으로부터 직선거리가 가장 짧은 점, 관측치 3개를 골라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봤더니 여기 뒤에 보시면 랭킹이 있죠. 이게 제일 가깝다. 1.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까운 건 2. 세 번째로 가까운 건 3. 이렇게 해서 각각의 랭킹을 우리가 다 구할 수 있고 K가 3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랑 그 다음에 얘랑 얘가 제일 가깝네 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점, 요 U라는 새로운 점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이웃 3개는 뭐죠? 1번 관측치, 여기 보시면은 1번 관측치, 3번 관측치, 4번 관측치가 요 새로운 U라는 요 점과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됩니다. K를 3으로 잡았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여러분들 1번 클래스, 즉 새로운 점을 1번 클래스로 분류를 해야 되냐? 2번 클래스로 분류를 해야 되냐? 그거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죠. 그랬더니 1번 점은 클래스 1, 3번 점은 클래스 1, 4번 점은 클래스 2니까 뭐를 한다고 했죠? 다수결을 한다. 다수결 투표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새로운 점 3,2는 다수결 1이 2대 1로 우리가 이기고 있죠. 그렇죠? 요 1이 2표, 그다음에 2는 1표니까 얘를 무슨 클래스 몇 번으로 예측을 한다? 1번 클래스로 예측을 하자입니다. 이게 바로 K 근접 이웃, 즉 KNN 알고리즘을 이용한 범주 예측, 즉 분류 문제를 이렇게 수행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주셔야 될 거 일단은 뭐죠? 새로운 관측치, 새로운 예측을 하려고 하는 요 새로운 관측치로부터 뭐를 다 구한다? 거리를 일단 다 구하고요. 거리를 구한 다음에 거리는 여기서 이제 직선거리라고 했어요. 직선거리를 다 구하고 그 다음에는 K 값을 정합니다. K 값을 정하고요. K 값을 정하면은 그 가까운 점 K개를 다 골라낸 다음에 마지막에 뭐를 한다? 이렇게 다수결 투표를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수결 투표의 결과를 뭘로 한다? 예측값으로 하겠다가 바로 KNN 알고리즘의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보겠습니다. 그러면 KNN 알고리즘의 특징이 뭐냐? 아까 봤듯이 우리가 인스턴스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스턴스 기반으로 학습을 한다. 즉, 각각의 관측치만을 이용해서 새로운 데이터, new라는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을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 기반 학습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학습 데이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별량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은 뭐를 했죠? 다 거리를 구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데이터들을 다 사용했다는 얘기죠. 그렇기 위해서는 뭐예요? 모든 학습 데이터를 뭐예요? 메모리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서 예측을 수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게으른 학습이다. 무슨 얘기냐? 이때까지 선형 회귀 분석, 뭐 다항 회귀 분석, 그 다음에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회귀 모델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KNN 알고리즘은 학습 모델을 별도로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 생성하지 않고 뭐예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와야지만, 즉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와야지만 비로소 뭐예요? 각각의 거리를 계산해서 다수결 투표를 시행하는, 즉 그때야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와야지만 비로소 작동하는 조금 게으른 학습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KNN 학습을 통해, KNN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존에 봐왔던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뭐냐면은 이런 선형 분류를 밖에 못 했거든요. 선형 분류. 예, 선형 분류밖에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우리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데이터가 이렇게 찍힌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찍히고 이렇게 찍히면은 어떤 S자 커브를 이렇게 만드는데, 그러면은 여기 0.5를 기준으로 해서 0.5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보다 크면 1이라고 예측하고 요거보다 작으면 0이라고 예측을 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즉 요 점이 바로 어떠한 직선이 되는 거죠. 요 선을 중심으로 0.5가 되는 요 빨간색 요 선을 중심으로, 어떤 라인을 중심으로 1이냐 0이냐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표적인 선형 분류거든요. 로지스틱 회귀 모델이 바로 대표적인 선형 분류 모델인데, KNN 방법을 통하면은 그게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점이 저렇게 분포가 되어 있을 때 1번 클래스들 점들은 이렇게 있고요. 2번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도 분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KNN 방법을 통해서는 이렇게도 가능하다. 즉 비선형 분류. 비선형 분류도 가능하다입니다. 예, 그래서 선형 분류보다는 조금 더 유연성 있게 우리가 분류, 즉 범주 예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KNN 방법을 통해서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엑셀 실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은 A, B, C, D, E, F 총 6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맞죠? 6명의 환자가 있고요. 이 6명의 환자의 어떤 유전자 A, 유전자 B, 유전자 C, 유전자 D의 수치들을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 A라는 사람이 정상이냐,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이 정상이냐, C라는 사람이 정상이냐, 그 다음에 D, E, F는 질병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했다고 쳤을 때, 만약에 새로운 사람, G라는 사람이 있을 때 이 G라는 사람의 유전자 A, B, C, D를 다 값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이 G라는 사람은 과연 질병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정상입니까?를 분류를 하고 싶은 겁니다. 분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K가 1일 때는 질병이냐 정상이냐, 아니면 K가 3일 때는 질병이냐 정상이냐, 요거를 파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측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요 엑셀 파일을 통해서 저랑 같이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째 엑셀 실습입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드린 그 엑셀 파일에는 아마 다 이렇게 값이 매겨져 있는데요. 요거 한번 그냥 지워볼게요. 제가 요거 이렇게 다 지우고요.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다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현재 A, B, C, D, E, F 6명의 사람이 있는데요. 각각의 유전자 A, B, C, D 각각의 수치를 다 파악을 했고요. 이 A, B, C, D, E, F 각각의 사람이 정상인지 질병이 있는지를 다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A의 수치를
입력 변수 x1이라고 했고요. 유전자 B의 수치를 x2, 그 다음에 C는 x3, 그 다음에 D는 x4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출력 변수 Y는 뭐다? 정상 아니면 질병이다. 그래서 Y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G라는 사람이 각각의 유전자 A, B, C, D의 수치가 3.24, 3.68, 3.82, 3.77일 때 이 사람이 과연 정상이냐 아니면 질병이 있느냐를 예측하시오가 바로 여러분들의 문제고요. 만약에 K가 1이면은 뭐 정상이냐 질병이냐, 그 다음에 K가 3이면은 이 사람이 G라는 사람이 정상이냐 질병이냐, 이걸 한번 파악을 해보란 얘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맨 처음에 뭐를 한다 그랬죠? 예, 새로운 관측치가 지금 관측이 됐죠? 요 G라는 사람이 관측이 됐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G와 각각의 요 기존의 6명의 사람과의 뭐를 구한다? 거리를 구해야 됩니다. 거리. 잘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점과, 그러니까 4차원 좌표 공간이라고 보면 되겠죠. 4차원 x1축, x2축, x3축, 그 다음에 x4라는 축이 있는 4개의 축이 있는 4차원 공간의 점을 A라는 사람의 점을 찍을 수가 있죠. 마찬가지 G라는 사람의 점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A라는 사람, G라는 사람의 뭐를 구한다? 직선거리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을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은 예를 들어서 요거 빼기 요거의 제곱이라고 할게요. 제곱인데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이렇게 땡길 거거든요. 이거 땡길 거기 때문에 요거는 요 G라는 사람은 값이 변하면 안 되니까 요 달러 표시를 해줄게요. 이렇게 달러 표시를 하겠습니다. 됐나요? 예. 그 다음에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요거 빼기 요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달러 표시를 해줍니다. 예, 달러 표시를 해주고요. 달러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의 제곱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쭉 이렇게 당겨 볼게요. 이렇게 쭉 당겨 보겠습니다. 근데 요게 C 구간이라 여기 보시면 C 구간이라 D9겠네요. D9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D9가 아니라 네. 2구가 되겠습니다. 됐죠? 예. 그래서 총 4개의 값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요게 바로 뭐냐면은 요거 빼기 요거의 제곱이 요거 빼기 요거의 제곱이 요거 이렇게 각각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준다? 총 6명에 있으니까 6 땡겨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각각의 값이 다 나오죠. 그렇죠? 예, 요 값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이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 요 거리, 즉 G라는 사람과 A라는 사람의 직선 거리는 요거를 다 더한 거를 어떻게 해준다? 루트를 이렇게 씌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다? 요거는 루트 함수가 뭐냐면은 sqrt라는 함수예요. sqrt고요. 뭐냐면은 뭘 다 더한 거예요? 요거를 다 더한 거죠. 그렇죠? sum 요거를 다 더한 거. 요거를 다 더한 거를 루트를 씌워 준다. 그러면은 엔터 치면은 1.54318이 나옵니다. 됐죠? 예.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죠. 뭐예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를 루트를 씌워 주고요. 루트를 씌워 주고 요거를 다 더한 거. 그렇죠? 예. sum 요거를 다 더한 거입니다. 네. 됐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당겨줄게요. 슝, 당겨줬습니다. 예, 당겼으면은, 이제는 각각의 거리, A, B, C, D, E, F, 요 6개의 관측치로부터 G까지의 직선거리들을 다 구했죠. 그쵸? 직선거리를 다 구했으면 우리가 랭킹을 매깁니다. 랭킹을 매길게요. 가장 가까운 거, 이렇게 찾으려면 우리가 순서를 정해야 되죠. 그래서 랭킹을 매기겠습니다. 랭킹을 매기는 함수는 그냥 랭크예요. 랭크고요. 랭크를 매기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바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랭킹을 매기고 싶어요. 몇 등이냐? 자, H2가 저 지금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영역 중에서 몇 등이냐예요. 근데
이게 오름차순이냐 내림차순이냐 그 랭킹을 매기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오름차순 랭킹을 매기고 있으니까 컴마 하고요. 1 합니다. 1. 오름차순 랭킹 1. 그러면은 얘는 5등이구나. 얘가 지금 현재 보면은 거리가 지금 5번째인가요? 5번째. 예, 그렇죠?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쭉 당겨주면 되는데 요것도 여기가 변하면 안 되니까 여기를 우리가 달러 표시를 해줄게요. 여기 보시면은 달러 이렇게 달러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달러 그다음에 여기도 달러고 여기도 달러. 네. 그래서 쭉 당길게요. 쭉 당겼습니다. 슝. 됐죠? 예. 그러면은 각각의 거리들에 대한 랭킹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K가 1이다. K가 1이면은 제일 가까운 거리, 즉, 이 G라는 사람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 B라는 사람이죠. B라는 사람이고, K가 1이면은 뭐 다수결 투표할 거 없이 뭐예요? 그 사람의, B라는 사람의 질병 유무를 바로 예측값으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K가 1이면은 뭐다? 정상이라고 우리가 예측하면 됩니다. 만약에 K가 3이다. K가 3이면은 어떻게 해야죠? 제일 가까운 거리 3명을 찾아내야 돼요. 누구? B라는 사람. 칠할게요. 그 다음에 뭐죠? D라는 사람. 그 다음에 DE라는 사람. 예, 요 세 명이 바로 제일 가깝죠. 1번, 2번, 3번이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Y 값들을 보겠습니다. B라는 사람은 정상이었지만 D와 E는 질병이 있었구나. 그러면은 다수결 투표를 하게 되면은 2대 1이니까 K가 3이면은 G는 뭐다? G라는 사람은 저 사람은 질병을 보유하고 있구나라고 예측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KNN 분류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분류할 관측치 X를 선택을 합니다. 즉, 새로운 관측치 X를 선택을 하고, 그러면 그 새로운 관측치 X로부터 인접한, 즉 K개의 학습 데이터를 탐색을 하고요. 그러면 탐색된 K개의 학습 데이터에 다수 클래스, 즉 다수결 투표를 한다 했죠. 그 다수결 투표를 해서 나온 결과, 그 결과를 뭐라고 한다? 새로운 관측치 X의 예측값으로 하겠다라는 게 바로 KNN을 이용한 분류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면 비슷한 방법으로 KNN을 이용해서 수치 예측도 혹시 가능할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왼쪽에 다별량 데이터가 있습니다. 관측치가 총 20개가 있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관측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력 변수는 X1, 그 다음에 X2가 입력 변수고 출력 변수는 Y예요. 근데 Y를 보시면 어떻죠? 지금 84, 63, 56 쭉 해서 보시면 연속형 데이터네요. 연속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1번 클래스냐, 2번 클래스냐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게 아니라 뭐죠? 연속형 데이터인 경우에는 출력 변수가 연속형 데이터인 경우에는 무슨 예측을 한다? 수치 예측을 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KN을 이용해서 Y 값을 수치 예측을 하고 싶은 경우에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각각 1번부터 20번까지 좌표 평면상에 가로축이 X1축이고요. 세로축이 X2라는 축이에요. 그래서 각각 점을 다 찍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1번이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1번 관측치가 X1은 0.2고요. X2는 1.7이고요. Y는 84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번이 보이시죠? 그래서 1번의 X1 값, 여기 X1 값은 얼마? 0.2겠고, 그 다음에 여기 X2 값은 얼마죠? 1.7 정도 되겠네요. 그쵸? 1.7이고, 그때 요 1번 관측치는 Y 값이 얼마다? 84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총 20개의 점을 다 찍었어요. 좌표 평면상에.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 잘 보겠습니다. new 데이터가 뭐냐면은 X1 값이 얼마? 0.96, 그 다음에 X2 값이 1.5입니다. 여기에 찍혔어요. 새로운 데이터가 여기에 찍혔어요. 잘 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K가 1이다. 즉 K가 1인 경우에는 뭐예요? 요 새로운 관측치 U라는 점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관측치 몇 개를 찾는다? 한 개를 찾습니다. 한 개를 찾아보겠습니다. 뭐예요? 20번 관측치가 제일 가깝네요. 여러분들 그림상으로 보더라도 요 까만색 점하고 제일 가까운 관측치는 몇 번? 20번 관측치죠. 20번 관측치. 그러면 K가 1인 경우에는 X1이 0.96이고 X2가 1.5일 때는
y값을 얼마라고 예측을 해야 됩니까? x1이 0.96이고 x2가 1.5면은 y값이 도대체 무슨 값이겠느냐예요. 무슨 값이겠느냐. 이거는 뭐냐면은 새로운 데이터, 이 새로운 데이터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점 20번 관측치의 y값을 바로 그대로 예측치로 사용합니다. 사용을 하고요. 만약에 K가 3이다 라고 쳐봅시다. K가 3이다 그러면은 이 새로운 데이터, 이 U라는 데이터로부터 가장 가까운 관측치 한번 뭐 그려볼까요? 대충 이렇게 되겠죠. 몇 번? 15번, 20번, 5번이 제일 가깝네요.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5번의 y값이 얼마? 61이에요. 그럼 61. 그다음에 몇 번이죠? 15번 관측치. 15번 관측치의 y값 얼마? 71. 그다음에 20번 관측치. 20번 관측치의 y값은 70. 그러면 70. 이걸 다 더해서 뭘로 나눠준다? 3으로 나눠준다. 즉 K값. 여기 지금 현재 K가 3이죠? 3으로 나눠준다. 즉 제일 가까운 점 15번 관측치, 20번 관측치, 5번 관측치의 y값들의 뭐예요? 산술 평균을 그때 K가 3일 때의 예측값으로 하겠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치 예측 같은 경우에는 다수결 투표보다는 어떤 그 가까운 점들의 y값들, 즉 그 출력 변수의 값들의 평균 값을 예측 값으로 사용하는 게 조금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엑셀 실습인데요. 이 엑셀 실습은 제가 실제로 수행하지는 않을게요. 여러분들 제가 엑셀 실습 9라고 파일은 드렸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실질적으로 해보시는 걸 제가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 지금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은 마찬가지로 총 6명의 사람이 있어요. 6명의 영화 평론자들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미녀와 야수, 그린북, 라라랜드, 극한 직업, 명량, 한거 총 몇 개의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영화에 대해서 A라는 평론가는 저렇게 점수를 매겼어요. 영화를 보고 이게 그 영화 지수 있잖아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은 미녀와 야수는 10점 만점에 7.5점, 그린북은 7.5점, 라라랜드 7점, 극한 직업 9.5점, 명량 8.5점, 그 다음 한 거는 별로 재미가 없었네 5점 이렇게 줬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B라는 평론가도 각 6개의 영화에 대해서 각 저렇게 점수를 매겼어요. 그러면 새로운 평론가, 새로운 영화 평론가 G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G라는 사람이 있으면 이 G라는 사람은 미녀와 야수에는 9점, 그 다음에 그린북에는 8.5점, 라라랜드는 8점, 극한 직업 7점, 명량에 8점 이렇게 점수를 줬다고 쳤을 때 그러면 이 G라는 사람은 과연 한거라는 영화에 대해서는 몇 점을 주겠습니까? 이거를 예측하세요가 바로 엑셀 실습 9번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관측치가 G라는 영화평론가죠. 그렇죠? 그러면은 각각 A, B, C, D, E, F에 대해서 거리를 다 구합니다. 그래서 거리를 다 구해봤더니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K가 1이면은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은 뭐죠? 이 G라는 영화 평론가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평론가는 보시면은 여기 1, 얘구나. F라는 사람이네요. 그쵸? 그러면은 이 F가 한 거에 몇 점을 줬죠? 9점을 줬네요. 그러면은 G도 몇 점을 준다? 9점을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다수결 투표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바로 9점 주면 되겠죠. 만약에 K가 3이다. K가 3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이 F, 그 다음에 뭐죠? E라는 사람, 그 다음에 C라는 사람이 있네요. 그러면은 이 C, E, F가 각각 한 거라는 영화에 8.5점, 10점, 9점을 줬으니 8.5점, 9점, 10점을 줬으니 요거를 3으로 나눠서 산술평균을 예측값으로 하자. 그래서 K가 3이면 예측값이 얼마? 9.166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엑셀 파일을 드렸으니까 아마 이것도 답이 엑셀 파일에 나와 있을 텐데 여러분들 그걸 다 지워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드렸던 엑셀 파일을 가지고 수치 예측을 한번 해 보셨나요? 그래서 이 수치 예측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일단은 방식은 같죠. 예측할 관측치 X, 새로운 데이터 X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 새로운 데이터 X로부터 인접한 K개의 학습 데이터를 탐색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 탐색된 K개의 학습 데이터의 Y 값들의 평균값, 즉 여기서 정확하게는 이제 산술 평균값이라고 하겠어요. 산술 평균 값을 결정을 합니다. 계산을 하고요. 그러면 그 산술 평균값 C를 새로운 데이터 X에 대한 예측 값으로 우리가 정하겠다가 바로 수치 예측 알고리즘, 즉 KNN 알고리즘을 통한 수치 예측 방법입니다.